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추가로 또 상승하고 시가총액 천조를 좀 만들면서 대한민국도 천조 기업을 갖게 되는 참 역사적인 하루가 되었는데 불과 하루가 지났나 바로 미증시가 와르르,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엔트로픽발, 나머지는 다 죽는다라는 말 등등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미 증시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러한 레거시 반도체 종목군들의 큰 폭의 하락과 더불어 빅테크들도 대부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어닝 시즌인데 구글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글 또한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를 마땅히 떠받쳐 줄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전무한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보면 미국 시장은 그냥 빅테크와 AI 관련된 전 종목이 다 빠졌고, 테마를 앞세워 올라왔던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싹 무너져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머스크 트레이드 쪽에 있겠습니까? 우주항공이죠. 그 외에는 사실 제약바이오나 소비단이나 금융이나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은 철저하게 AI와 연관된,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와 연관된 이 우주항공 섹터,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섹터, 이렇게 완전히 크게 박살이 나버렸는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전 섹터 다 빠지면서 일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좋았고, 중국의 이 춘절을 앞두고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그러한 관광주 정도의 흐름은 좋게 했으나,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은요, 고민을 정말 우리가 많이 했어야 되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제 새벽 2시 정도 자다가 갑자기 잠이 좀 깼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핸드폰을 켜고 습관처럼 미국 시장 잠깐 봤는데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전략을 어제 새벽에 다 짜놓고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 방송을 열고 그랬었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올라간 놈 잘못 건들면 정말 박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어제도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정말 지금은 종목 선정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해야 되며, 또한 이번에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옥석을 명확하게 좀 골라내야 되겠죠. 당연히 저는 그래요. 이번에 이미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계좌에 반도체도 있었을 것이며 제약도 있었을 것이며 코스닥 150 업종 내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다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올라왔을 때 많이 팔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현금을 만들어 놨다면 그 현금을 얼마나 더 스마트하게 잘 쓸 수 있냐의 차이가, 우리가 설 연휴 전에 따뜻하게 그래도 부모님들 용돈도 주고 세뱃돈 줄 수 있고 할 수 있게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 명확한 대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아주 천천히 대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저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시장이 폭락만 했다 하면 더 크게 올려버린다. 하락은 더 큰 힘을 동반해서 상승을 한다. 하락
위에는 더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린다. 즉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학습 효과입니다. 그 학습 효과가 정말 무서운 게 진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뭐 2조도 샀다가 5조도 샀다가 하면서 오늘 10조를 사버렸어요. 10조가 적은 돈은 아니죠. 고객 예탁금이 105조에 10조면 105조에서 10%를 오늘 땡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의 10%를 오늘 하루에 그냥 시장에 강력한 배팅을 했는데 오늘 보면 개인들의 대형주 순매수가 도드라졌던 하루예요. 6.4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 외 대형주로 빨려 들어갔고 나머지에서 이제 들어간 게 한 3.6조가 이제 나머지 수매수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리 고객 예탁금이 많아도 이렇게 뭐 두세 번 돌려버리잖아요. 두세 번 돌려버리면 예탁금은 평균적으로 뭐 그냥 이제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이라 평균 뭐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하지 않고 이제 움직이는 돈, 그 다음에 실적으로 활용되는 돈 이렇게 나뉘는데 너무 급격하게 지금 자금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 좀 듭니다. 그 말은 뭐냐? 학습 효과를 이렇게 경험했던 개인들이 오늘 풀베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지난번과 저는 명확하게 달랐던 흐름을 보였던 시장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요. 종가상 저점을 만들면서 하이닉스를 제가 말했죠.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하한가를 보내버렸다고. 그래서 지난번 폭락 때 하이닉스를 선물로 배팅을 해서 넘어왔고 제주 반도체는 NXT 시장에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두 개의 반도체를 들고 사실 지난번에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대형주 한 개와 중소 개별 대장 제주 반도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저는 사실 전혀 배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비반도체 이런 섹터의 종목군들을 배팅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난번과 지금의 이 개인들의 수급의 흐름의 형태와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가 더 높은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시가개파락을 하고 그냥 원웨이로 쭉 떨어지면서 했던 게 아니라 아침에 고가권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면서 반등해서 위에서 1시간 정도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아침에 1시간이 뭐야? 거의 2시간 가까이 위에서 주가를 이렇게 무빙을 하고 나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위에서 버티게 만든 개인들의 매수세가 존재했고 이게 버텼던 흐름에서 이건 다 물린 거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반등하고 죽이고 반등하고 죽이고 반등하고 죽이고 그럼 이게 다 물렸단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지수가 지난번처럼 뭐 시가 그 야간 선물이 지난번에 3.8% 떴죠. 그런 식의 반등이 저는 이번에는 안 나온다. 이게 학습 효과를 본 개인들의 풀베팅의 이 근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을 지금 뭐 종가나 뭐 이렇게 많이 보유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찝찝하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그냥 운영하고 제가 대응하고 있는 내용 그 모습 그대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고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듣기 싫다 좀 거북하다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다음 주 네,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반도체도 많이 비었고 제약바이오도 많이 비었습니다. 우량 종목군들만 몇 개 이렇게 조금씩 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려면 네, 카페 가입하셔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연휴 전에 차라리 한번 훅 밀고 재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설날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주식 이야기 엄청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빼고 설 연휴 전에 굉장히 어려운 장을 보내잖아요. 차라리 설 연휴 전에 주식도 꽉꽉 채워가지고 넘어가면 설 연휴 이후에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 생각으로 이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개인 10조 순매수 뭘 의미할까? 바로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를 한 개인들의 풀배팅이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수의 극단적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이미 지수의 크랙이 같다라는 말을 드렸었고요. 제가 어제 회원님들하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뭐 천조 만들면서 와, 이렇게 보수적인 저도 뭐 도대체 뭘 해야 대한민국 증시가 빠질까요? 보통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변곡점이 다다르는 점이 매우 맞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볼 때는 어제가 변곡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수의 극단적 변동성에 주의하며 소나기는 피해가고 큰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해라. 이렇게 하락이 심할 때는 종가 베팅 혹은 시가 베팅 딱 두 개만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찝찝하기 때문에 종가 베팅보다는 내일의 시가 베팅, 종가 베팅을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종가 베팅을 하더라도 개인들의 대량 매수를 하지 않은 쪽으로 새 판을 짤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움직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코스피 빼고 지금 모든 게 사실 글로벌리하게 모든 자산군에서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문제가 있고 금은도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엔달러도 이상합니다. 나스닥도 이상해요. 빅테크도 이상해요. 근데 대한민국 시장만 무지하게 강하고 마이애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더 믿고 더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신감이 생겼다. 모든 그랬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사람이 격하게 자신감이 생기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시고요. 지금 이제 뭐 제가 바라보는 리스크적 요인은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자본시장에서 리스크는 뭐냐?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에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터졌을 때 아픈 거죠. 최근에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왔냐요? 금과 은, CTA의 이 박살, CME의 증거금 인상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은이 대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음에 또 터질 게 뭐가 있을까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이것 때문에라도 오늘 좀 주의하자, 조심하자라는 걸 더 강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7만 달러가 장중에 깨졌습니다. 7만 달러.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글로벌 비트코인 고래가 스트래티지 아닙니까? 미국의 스트래티지의 평단이 7만 6천 달러인데 떨어졌다. 지금 평가손, 미 실현 평가손이 약 40억 달러. 여기서 좀만 떨어지면 확 날려먹은 시가총액 기준 400억 달러.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블랙록의 ETF, 여기에 연계된 자산들 등등등등등. 이러한 자산이 벌써 하락이 50% 맞았습니다. 판토막.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뭔가 메꿔야 될 자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게 약간의 이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겠죠. 당연히 시장이 이러한 부분으로 뭐 생각지 못하게 하락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실적을 동반한 시장의 주도주가 빠지냐 안 빠지냐를 첫 번째 포커스로 잡고 그 종목이 빠지면 잡아라, 대응해라,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누군가가 리딩을 해준다, 누군가가 말을 해준다, 이것보다도 그냥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준비하고 대응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생각하면 지금은 편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살아만 있어라, 무리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상승장에서 사실은 하락장보다 상승장 클라이막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깡통을 차요. 정말 크게
정말 크게 깨지는 게 이 상승장의 클라이막스에서 망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수도 엄청난 손실을 그 구간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상투 만드는 날 어느 그 중소기업의 회장들이 뭐 팔아가지고 400억 베팅해버리고 예? 꼭지에서 그리고 공시가 나오잖아요. 기업에 저 중소기업 뭐 그 상장사가 공시가 나오면서 400억 배트 에코프로 이 정도로 포모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거를 반면 교사 삼아 그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상투 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살려는 주잖아요. 이 살려는 주는 과정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올지 그럼 이 과정 속에 또 먹을 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폭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거함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 반등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고 또한 여기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새로운 테마, 새로운 섹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주도주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거래대금 어마무시하게 터지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3.86, 코스닥이 3.5%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각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4%대 하락이기 때문에 제법 큰 하락이 좀 나온 상태이고요. 기타 아시아 증시 뭐 일부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미친 변동성은 없습니다. 오늘 가장 특이점은 코스피에서 개인이 8조 5천억을 산 거, 코스닥에서 개인이 1조 1천억을 산 거. 이거는 순수하게 NXT를 뺀 집계이기 때문에 NXT 수까지 포함하면 내가 봤을 때 10조는 좋게 샀다. 그리고 정말 역대급으로 포지션을 잡아놓은 외국인의 하방 포지션이 어떠하게 펼쳐질지 이번 주가 그리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보면 여러분들 뭐 하락폭이 아침에는 괜찮았어요. 시가하고 저점에서 1% 넘게 올리면서 있었는데 이 위에서 이런 롤링 하다가 계단식으로 뺐죠. 이거 다 물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 물리게 뺐다. 굉장히 이렇게 빼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시장은 서프라이즈의 연속입니다. 3전 11% 가까이 올라간 것도 1천조를 찍은 것도 지수가 막 7% 이상 상승하기도 일주일 만에 코스닥이 20% 가까이 올라온 정말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던 1월 말과 2월 초의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수의 이러한 투기적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손바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의 개인들의 대규모 순매수는 스마트머니 같이 움직였고 오늘의 개인들의 10조 베팅은 스마트 할 것인지 내일장이 판단해 줄 겁니다. 최근 극장의 환경은 고객의 탁금의 폭발적인 증가와 정부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 그리고 삼전 닉스의 실질적 추정치의 급격한 상향이 이 세 가지가 이끄는 시장인데 사실 삼전 닉스 반도체 합리적인 상승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개인들이 끝없는 ETF 매수와 그 다음에 테마의 미친 상승이죠. 우리나라 우주가 미국 우주보다 세고 우리나라의 테마는 글로벌 탑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봇주 상승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뜨거웠고 어느 나라보다 높게 날았습니다. 즉 돈들이 편중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ETF 역할이 너무 크더라. 너무 크더라. 특히나 최근 더욱더 ETF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ETF에서 지분 공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산 게 아니라 그냥 ETF가 다 사버린 거야. 모든 주식들요. 좋든 말든 가치가 있든 말든. 그럼 내가 기관이고 내가 외국인이면 와 이거 완전 땡큐인데? 그래. 내가 얼마든지 팔아도 니네 다 받아주긴. 저는 이게 약간 우려 반? 네,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드네요. 올라올 때는 좋았는데, 떨어질 때는 동조화 현상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이 모든 것을 만든 건 ETF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뭐 약간 좀 잘못된 신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개인의 10조 매수 그로 인한 하락폭은 멈추는 듯 했으나 개인들이 10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종가 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
개인의 매수세가 도움은 안 된 것 같다. 아무튼 시장은 변곡의 중심에 서 있는 듯 하고요. 오늘 큰 폭의 하락과 개인의 대량 매수가 만약 내일 갭 상승이 소폭 나온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내일 갭 상승이 나오잖아요. 개인들은 아마 평단이 오늘 아무리 샀어도 이 위에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좀 올라오면 탈출하고자 하는데 탈출할 기회를 안 주고 다시 밀어버리면 이거 진짜 이게 깝깝한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쭉 살 생각으로 계속 살 생각으로 들어와서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단기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사다가 물린 개미들이 10조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미증시가 좋아서 갭을 드는데 지난번처럼 갭 들고 버티고 쭉 올라가는 시장은 저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갭 들면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린 척하고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수급 잘 보면서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하시고 차라리 내일 지수가 한 번 더 빠지면 그때 종가에 담는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 쪽이 굉장히 저는 좀 찝찝합니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얼어 있을 필요는 없죠.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동안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종목군도 분명히 다 줄여놓는 게 저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도체 여러 종목 가지고 있다가 사실상 반도체 한 종목도 없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그냥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냥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잘 된 놈은 무지하게 많이 올랐고요.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몇 개 있습니까? 알테, 리가, 케어젠,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뭐 일통제약,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7개 들고 있는데 뭐 잘 된 거는 엄청 잘 됐어요. 엄청 진짜 초대박 나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비중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나머지가 손실 나고 뭐 그런 것들 커버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된 거는 잘 되죠.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뭐 어떻게 이거 다 팔고 뭐 다시 하겠습니까? 포지션 못 잡습니다. 고로 그냥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네들은 그 양봉에 따라가면 무조건 죽는 패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다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투매가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삼성과 닉스가 돈 벌어서 그거 뭐 그냥 주주들한테 나눠줄 돈입니까? 다 투자해야지. 응? 투자 재원이 많잖아요. 이젠 돈이 많아서. 응? 이렇게 두 개 분기만 쌓여도 50조씩 투자 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은 계속 불어나고 그 매출에 대한 이렇게 세금 처리도 해야 되니까 투자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투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죠. 원전. 네, 원전. 지금 최근에 민감하게 미국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원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 뭐 트럼프가 뭘 하고 있나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이 광물 이 컨소시엄 한국이 아직 참여를 안 했다라는 게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이 해야 되니까. 그럼 국내 기업이 하지 뭐 한국 정부가 뭐 아유 짝짝꿍 합시다 하겠습니까? 광물을 개발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동반해서 참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는 또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엣지 있는 부분들, 혹은 지금 모든 게 비싸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 가운데 이런 거의 중심에 있는 저 PBR 관련된 철강주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의 툴을 계속 넓혀가고 아이디어를 폭발시켜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오늘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침에 하락폭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 손실로 전량 손절 처리를 했고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고 한전산업 아침에 들어가서 뭐 따뜻하게 신고가까지
피라미드에서 잘 먹고 나오고, 내일도 좀 봐봐야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의 APR 1400 ARP 1400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 건설하는 걸 제안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일단 뭐 종목군들 시장 영향에서 빠졌다면 ARP 1400 원전을 한다면 한전 기술이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로 내일 오전에 한전 기술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올라가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했습니다. 빠지면 다시 살 겁니다. 여기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말해야 뭐 필요하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최근에 에이프릴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에이프릴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에이프릴 떨어지는 것 좀 보고, 그 다음에 실적 괜찮은 제약바이오들 별 문제 없습니다. 때 되면 다 올라갑니다. 건실합니다. 종목들 시장 영향에 의해서 못 가는데 미국 신약 가지고 있는 회사들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형제들 실적 잘 나왔는데요.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면 어차피 코스닥도 지수인데 들어 올려야 되겠죠. 에코 형제가 차지하는 코덱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적 어차피 노이즈 끝났고, 내일 혹여나 시장 추가 하락할 때는 에코 형제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도 저평가, 포스코 인터도 저평가입니다. 둘 다 엣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지수 간단하게만 한번 빠르게 좀 보면요. 지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5일선 타고 가다가 중간에 11선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에선 11선을 이탈합니다. 다시 11선 위로 올라왔다가 오늘 1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바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이 상태에서 반등의 폭이 크지 않고 살짝 올라가게 되면 바로 밀려서 21선을 트라이 하겠죠. 그리고 이음봉에 반등하고 만약에 21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면 반등할 때 21선이 저항이 돼버릴 수 있을 겁니다. 21선 근처에서 떨어져서 반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차트, 미래의 차트를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빠졌다 올라오면 이거는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이렇게 빠져서 다시 51선 타고 올라가는 그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벌써 10시 30분인데 빨리 이야기하고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기준에서 급격하게 올라오고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항상 이러한 갭들 중요하죠. 여기 갭 여기 갭 이때는 메우고 바로 올랐어요. 11선에서 뭔가 미국에 문제가 있으면 또 떨어지겠죠. 그럼 오늘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차라리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떨어지는 쪽에다가 계획을 세웠다면 이 몸통 그리고 이 장대양봉의 시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 구간에서 내가 종목을 본다면 레버리지 ETF를 같이 띄워놓고 레버리지 ETF를 사고, 그 다음에 주도주급 시가총액 1, 2위 에코프로 사고 제약바이오 좀 사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로 지수 플레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엣지 있고 그런 종목보다도 가장 뚜렷한 우량주 대장주 보는 게 좋은데요. 삼성전자 21선 이런 구간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21선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도 오늘 떨어지면서 이렇게 수렴하는데 생명선은 21선이 안 깨져야 됩니다. 21선에서 다시 올라가는 수는 있는데 안 깨져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아서 현대차는 별로 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계속 차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닥 메리트가 좀 좋아 보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포스코 그룹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죠. 만약에 내일 빠지더라도 지금 뭐 이런 5일, 1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7만원이 뚫리면서 강한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위로 살아가는 못하겠고 최대한 이평선 붙여가지고 대응하고 뭐 돌파가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게 되면 위에서 그냥 팔아버리고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원전 쪽에서 한국전력, 그 한전 뭐 엣지 있게 지금 움직이는 대형주이고요.
한전은 뭐 지금도 사도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샀는데 사실 돌파를 생각하고 당연히 샀지 이걸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아침에 프리장에서 빠지고 올라올 때 이렇게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 1% 정도 손절하고 마감을 쳤던 것 같고요. 한전산업이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고 오늘 사상 최고가를 뚫어내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직전 최고가가 18,500원 550원이었던가 뭐 이 정도인데 오늘 뚫어내는 흐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18,500원이 아니라 좀 더 19,500원이었던가 19,500원 나왔는데, 이 한국전력은 한전산업은 이 자리가 뚫리면, 이 자리가 뚫리면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잘 봐야 되고요. 중요한 구간이 17,000원 지지만 받으면, 17,000원 지지만 받으면 이 종목은 뭐 이번 달에 못 가더라도 다음 달에 갈 수 있겠죠. 이번 달에 돌파, 다음 달에 폭등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이 좋아서 이번 주에 돌파 못 하더라도 다음 주에 바로 뚫어도 이상하지 않죠. 이번 주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계속 나온 상태에서 지금 위에 돌파가 된 상태죠. 주봉상 돌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6,750원 지지를 받고 다음 주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종가에 보는 것도 한번 뭐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제약바이오 쪽은 뭐 좋은 종목군들이 다시금 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도 다시 빠지면 이런 장기 평선 구간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 계속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신규로 뭐 본다면 뭘 봐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ST팜도 떨어지면 좀 좋은 종목이고, 지금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십자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8조 7조까지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냥 눈 감고 사고 그냥 묻어둬야 될 구간에 왔습니다. SK 바이오팜도 묻어둬야 될 구간까지 내려왔구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오늘 파마 리서치가 정말 죽을 만큼 아프게 종목을 밀어버리던데, 반대급부의 LNC 바이오, 한스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죠. 그런 종목군들, 상대 반대급부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눌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강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눌림을 좀 받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당연히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참 어렵죠. 이 구간에서 만에 하나 이걸 돌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이런 계획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에서 빠지게 되면 이격도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죠. 급락을 나왔을 때 나는 매수로 대응해 본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주항공 쪽은 오늘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강했던 하나시스템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고요. 미래에셋 증권도 강하게 좀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참 애매한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치로 마감을 되는데, 내일 5일 이평선이 올라오죠. 내일 폭등을 시킨다면 좋겠으나, 이게 폭등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28조 30조인데 올라가기 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잘못하면 그 고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보유자 영역이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가 정말 빨리 흘러갔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춥다라고 합니다.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어려운 시장, 좋으면서도 어려운 시장, 정말 한탕 주의로 시장을 바라보시지 마시며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시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